이번에는 호나이 가겠습니다. 카렌 호나이. 그러니까 여자자, 여자. 오히려 설리번이 남자. 한간에는 설리번과 호나이가 썸을 탔다고, 실제로 그들이 썸을 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리번이 동성연애자거든요. 나의 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그 설리번이 동성연애자라는 내용은 여러분이 저기 교보문고 가서 어떤 설리번 책을 꺼내서 봐도 동성연애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상한 썰들 얘기하지 말고 호나이로 갈게요. 호나이의 신경증적 성격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호나이 특징을 먼저 이제 우리가 방금 에릭 에릭슨처럼 사생아였던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호나이도 이제 인생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호나이는요,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갖고 이제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아빠가 재혼을 했구나. 죄송해요. 호나이의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고요. 어머니와 이제 재혼이죠. 어머니는 초혼, 호나이의 아버지는 재혼. 호나이의 아버지는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엄청 가부장적이고요. 되게 부자였어요. 호나이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는데 문제는 호나이는 또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부잣집 딸이에요. 엄청나게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의대 가서 의사 가려고 라고 하면 진짜 부잣집에서는 의대 그 등록금 그 뭐가 그렇게 돈이 들겠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억을 벌고 있는 아빠인데 대학교 의대 등록금이 뭐가 문제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잣집 딸이면 아빠 나 의대 갈 건데 등록금 좀 세다. 괜찮아? 이러면 한 학기에 1,000만 원 넘게 들 수 있어. 아빠가 무슨 소리야? 아빠는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나이의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고 육아를 해야지 어디서 의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하면서 되게 혼냈고 실제로 학비를 안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호나이 어머니가 여보 당신 미쳤어? 애 의대 가고 싶고 공부 전교 1등인데 왜 돈을 안 줘? 내가 줄 거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호나이 학비를 다 대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호나이가 의대를 가게 된 이유는 물론 타고난 머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개념들을 외우기 위해서 실제로 그녀가 했던 말을 할게요. 자, 호나이 사진을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미지 누르시면 카렌 호나이 치면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냥 얼굴을 보면 평범한 아주머니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호나이가 이제 머리가 좀 좋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예쁜 여자분들은 되게 이제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호나이가. 그래서 여자는 외모라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호나이가 1800년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죠. 저도 1800년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 직업을 가지지 못해요. 집에서 여자는 글을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그녀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때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나이가 생각을 했죠. 여자가 예쁘지 않으면 능력을 갖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만 살아남겠다. 예쁘면은 남자 능력을 가지면 되는데 아니면은 내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호나이는 내가 힘을 성취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처음 가는 여의사가 된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의대생 중에 여자가 없었어요. 호나이가 1대 여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왜 서울대에 처음 들어간 여자분은 서울대학교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호나이 때에도 혼자 여자 의대 입학을 해요. 그럼 요 얘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가 저는 언제나 이런 썰을 푸는 거에 취지가 있죠. 우리 요인들을 외우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호나이가 얘기했죠. 여자가 예쁘지 않으면 힘 성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예쁜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신경증 욕구 외울 거거든요. 이 신경증 욕구에
호나이가 처음의 이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의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여자만이 눈치챌 수 있는 심리적 욕구들을, 신경적 욕구들을 여기 신경적 욕구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썰을 풀었던 게 우리 외우는 거에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상은요, 이 여자분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가도록 할게요. 호나이 보시면 기본적 불안이란 게 나오죠. 자, 이 기본적 불안이란 단어만 외워두시면 되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불안을 겪어요. 우리 저 샘성의 이재 드래곤 님이 불안이 없이 살까요? 그 어떤 대기업의 CEO도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면 바이러스가 오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 회사가 혹시 어디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까란 불안을 가져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도대체 대기업 CEO가 뭐가 그렇게 불안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또 사업에 대한 불안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 불안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불안이라 함은 또 이제 어떻게 생기냐. 이 기본적 불안이 또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급수가 있는데 기본적 불안은 뭘로부터 나온다? 부정적 악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 우리가 상담하는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 될 건데 이 어린 친구들의 기본적 불안을 만드는 부정적 악은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건데 제가 적어 볼게요. 자, 기본적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 악이 되겠는데 이 단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머릿속에 쇠가 빠지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기본적 불안부터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데 그럼 이 기본적 불안이 뭘로 생기냐, 이 안에 생기는 요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제가 몇 개만 적을게요. 자, 부모 불화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면서 각자 가전제품을 상대방한테 던져요. 막 TV 던지고, 아빠가 엄마한테 TV 던지니까 엄마가 참을 수 없다면서 옆에 있는 의자 집어 던지고, 그 상태에서 애가 누가 싸우는지 내가 한번 내기해볼까, 이런 애들은 없어요. 울고 불고 해야 부모 불화가 생기죠. 부모 불화로 기본적 불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지배하려고 해도 기본적 불안이 생기고요. 나를 너무 고립시켜도 기본적 불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내가 저기 교통사고 당해서 한쪽 팔에 피를 흘리고 오는데 방에 들어가 하면서 관심 없어 너한테 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 불안이 애가 생겨요. 왜? 한쪽 팔이 찢어질 것 같은데 엄마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 또 있죠. 무관심 친구, 또 무시가 있어요. 엄마 나 전교 1등 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하면서 뭐 전교 1등? 아니 전교 10등 할까? 전교 10등인데 그러면 뭐야 네 앞에 9명이나 있잖아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나한테 이제 아이는 기본적 불안이 생겨요. 자,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4번에 아동기의 아이는 4가지 방식인 애정과 사랑 확보, 복종, 힘 성취, 철회로 요 기본적 불안에 대항하려고 자기 자아 보호 기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걸 시험에 내면 화를 낼 건데 출제자가. 프로이트는 자아 방어 기제. 그죠? 호나이는 자아 보호 기제인데 의미는 똑같아. 근데 맨날 이 단어가 바뀌냐면 이 학자들의 자존심 때문이야. 프로이트가 자아 방어 기제 쓰니까 호나이가 난 똑같은 단어 쓰기 싫은데 근데 의미는 비슷한데 하면서 나는 글자 바꿔야지 자아 보호 기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출제자가 내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 이제 이 불안에 어떻게 누구든지 아이도 우리도 어릴 때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들이 생겨요. 불안으로